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28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좋지가 않았죠. 예. 제목에 있듯이 이제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이 좀 전해졌던 장 초반 한 9시 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기점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매도 폭격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매도가 이제 이어지면서 지수를 좀 흘러내리게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비투 규제가 좀, 정부가 세게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증권 업계에 있어가지고도 뭐 신용 융자 잔액을 좀, 뭐 관리한다든지, 지금 CFD 계좌, 레버리지 10배 할 수 있는 그, 이제 계좌를 조금 이제 규제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좀 같이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작년부터 해가지고 시장을 굉장히 좀 주도해왔던 그런 대표 업종들이 BBIG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업종들이 이제 굉장히 세게 빠졌어요. 그래서 반면에 이제 뭐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하면서 유가 관련된 뭐 금융주라든지 이제 정유화학, 뭐 친환경 관련된 기업들은 뭐 굉장히 뭐 시세가 좋았고 또 수급도 좋았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그 유가 관련주들 각 비중이 높았던 투자자는 시장 굉장히 좋은데? 라고 느낄 수 있고, BBIG라든지 작년 이제 주도했던 그런 종목군들 들고 있었던 투자자는 정말 최악의 날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뭔가 좀 양극화된 그런 흐름이었고, 왜 그랬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장세에서 또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한번 고민과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1.1% 약세로 마감했고요. 지수의 어떤 낙폭도 낙폭이지만 사실 하락 종목 수에서 너무나 이제 오늘 냉각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상승 종목 수가 코스피 시장에서 190 종목, 하락 종목 수가 700여 종목. 코스닥은 2%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죠. 1012포인트로 상승 종목 수 200개, 하락 종목 수가 1200개로 뭐 6배 많은 오늘 너무 약한 시장의 흐름을 보였고, 수급은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았어요. 5,500억을 팔았고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되려 이제 9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양쪽에서 외국인 기관이 같이 2,000억대 팔았고, 그래서 코스닥이 좀 더 안 좋았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도 형태로 이제 코스닥을 좀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주 위주로 코스닥 150 종목 위주로 매도가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 나오고 나서 주구장창 선물 매도 일색을 하면서 11,000계약을 이제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이제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도 같이 유인시키면서 지수를 오후까지 계속 밀어내는 약세로 만드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된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은 뭐 보합 정도, 나스닥이 좀 빠지긴 했지만 테슬라 같은 건 좋았죠. 근데 오늘 국내 시장은 사실 좀 아시아 다른 증시보다도 월등히 안 좋은 그런 모습이었고, 분명 우리나라만의 어떤 이유로 이제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제 결국 북한 미사일과 최근에 비투에 대한 규제, 요 두 가지가 좀 겹친 그런 약세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니케이 증시는 약보합 정도 0.19% 약세, 그리고 항생 홍콩은 1.8% 강세, 대만은 0.76% 약세, 상해 증시는 0.5% 강세를 보이면서 뭐 약하지 않은 그런 아시아 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세가 유독 약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면요, 최근에 제가 이제 요렇게 또 오른쪽에 좀 비워두면서 기술적인 어떤 패턴상 조금 이렇게 되면서 여기 박스권 라인 때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조금 더 10월 정도 이렇게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런 어떤 박스권 상태에서의 어떤 오늘 뭐 음봉인 거죠. 그래서 추세가 뭐 이탈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기보다는요, 박스권 안에서 노는 그런 어떤 흐름,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좀 냉각된 어떤 기조의 흐름을 좀 보였다. 특히나 이제 10월 달부터 CFD 계좌의 증거금률 상향이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어떤 관리 물량을 좀 나오게 만든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박스권에 좀 움직이는 흐름, 코스닥 지수는 와 이거 좀 무섭게 빠졌죠. 121선을 오늘 이탈하면서 이제 마감시켰는데요. 시초가가 고가인 상태 그리고 종가가 최저가인 상태로 마감을 하면서 하락의 좀 연속성을 좀 뭐랄까 좀 예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도 좀 좋진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글로벌 증시가 막 급반등한다든지 굉장히 강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이제 연쇄적으로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좀 기술적으로 됐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고점을 돌파시켜지 못하고 저항을 받았고 여기서도 저항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좀 실망 매물들 같이 나오면서 여기까지도 열어둘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좀 좋진 않은 형태로 오늘 마감했다는 거,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보시면 요 빨간색입니다. 선물의 시간별 매매 동향인데요. 여기 보시면 장 초반에는 선물을 플러스였어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샀다는 거죠. 순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었는데 9시 반 기점으로 선물 1000계약 내다 팔기 시작하면서 쭉 이렇게 계속 그래서 오늘 파생이 조금 증시 전체를 좀 끌어내린 그런 형태가 좀 된 것 같고요. 업종별로 한번 볼게요. 수급 코스피 시장에서 업종별로는 오늘 외국인들이 종합적으로는 순매수잖아요. 그래서 전기전자 반도체 쪽에서 1400억 팔았고 철강도 좀 팔았고 의약품도 한 700억 팔았고 화학 업종인데 이게 2차전지가 아니라 정유화학입니다. S-오일이라든지 롯데케미칼 같은 거 있죠? 그쪽 그리고 뭐 한국가스공사를 오늘 또 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근에 유가도 이제 3년 만에 최고치 그리고 가스 가격도 굉장히 폭등하면서 결국 이제 그 수요의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경기 민감 섹터가 역시나 최근 한두 달 상간의 기관의 어떤 매수가 계속 이어진 이유가 이렇게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업종이 최근에 좋죠. 금리 인상 기조의 어떤 영향권 아닐까 싶은데요. 은행주들 오늘 뭐 KB금융, 신한지주 좋았고 증권, 보험 쪽도 오늘 시장 대비 강한 흐름들, 플러스 흐름들 좀 보여줬고 오늘 뭐 건설업종으로도 이제 순매수 들어왔네요. 그래서 업종별로 차별화된 어떤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 기관 2천억씩 매도했고 이건 프로그램성이기 때문에 골고루 그냥 매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총상위 종목별로 한번 체크해 보면요. 삼성전자 1.8%. 이거 최근에 좀 살아났는데 오늘 기관이 좀 많이 파는 그런 흐름으로 약세를 좀 보인 그런 모습. SK하이닉스 1% 정도 약세. 네이버도 2.6% 약세를 보이면서 여기 이평선 120일 이평선을 이탈해 버렸죠. 좋지가 않네요. 어찌됐든 시총 대형주들 있잖아요. 시총 대형주들이 최근에 시장 약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역시나 지금은 중소형주 전략을 계속 고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런 것들 보면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주요한 어떤 지지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총 대형주들이 이제 붕괴하거나 이탈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면 상당한 기간 동안은 그 조정으로 돌입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당분간은 좀 중소형주의 투자 전략을 조금 이제 고수해야 된다. 삼성바이오도 보시면 이렇게 밀려버렸죠.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레버리지 물량이 많이 붙으면서 CFD라든지 신용융자의 어떤 규제 이런 것들이 좀 예상이 되면서 한꺼번에 좀 물량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 그런 흐름이고 특별한 내용이나 악재가 없었죠. 오히려 이제 시간 외로는 공급 계약의 어떤 그 증가, 로시로의 어떤 위탁 생산 계약 규모가 2,300억에서 4,400억으로 증가했다는 소식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뭐 시간으로 좀 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뭔가 대형주 딴에서 수급이 상당히 좀 좋지 않다. 이런 이슈 나왔을 때 과거 같으면 시간으로 한 3, 4%는 막 급등했을 텐데 저 소식에도 불구하고 2천억 정도 계약 규모 증가했던 소식에도 0.46% 상승 정도다.
투심이 이제 별로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LG화학 0.7% 강세로 최근에 좀 올라오는 형태예요. 수급도 오늘 외국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 해서 그 화학 정유 업종에 수급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SK이노베이션도 3.78% 상승을 보인 게 정유 업종의 강세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퓨어하게 이제 2차 전지가 대부분의 이제 매출 비중을 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7% 약세. 시클리컬한 정유, 화학 업종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이제 배터리 사업을 같이 이제 병행하게 된 업체보다는 약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올라간 거는 정유화학 사업을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유가가 이렇게 유가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런 기조의 흐름 속에서 유가 관련 수혜로 움직임이 좋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 오늘 금융업종 좋았으니까요. 같이 따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1.2% 강세, 크래프톤이 0.4% 강세로 와 이건 뭐 연일 뭐 기관이 그냥 뭐 들이붙네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계속 사네요. 오늘도 92,000주 기관 샀고 금액으로는 460억. 그래서 크래프톤은 우호적인 어떤 시총 상위주 중에서 우호적인 어떤 흐름이고 KB금융 3% 상승, 이제 은행주, 신한지주 1.5% 상승.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순매수하는 흐름입니다. KB금융도 그렇고 이런 애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지금 시장의 어떤 키를 쥐어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 보여져요. 그래서 추석 지난 이제 그 주말이었죠. 제가 이제 영상 올려드렸을 때 5개 업종의 메이저 수급들이 지속 들어왔다. 최근 2, 3개월 상간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기 민감 섹터, 화학, 정유, 그리고 그 이제 금융 업종, 대표적으로 이제 은행 업종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메이저들은 이쪽으로 자금을 집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세를 이제 상승시키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 포트폴리오를 제가 이제 조금 다변화해야 되고 이쪽으로도 편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거는 메이저가 이렇게 선취매를 하는 게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왜 선취매할까? 일단은 같이 사서 들어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 명분은 이제 뒤에 따라오겠죠. 그래서 결국은 메이저를 따라가는 게 주식시장에서 그래도 승산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시죠? 왜 저렇게 살까 5개 업종을 했는데 이렇게 가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에 영상 만들 때 이렇게 그대로 자료 여기 있죠? 헬스케어 업종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그룹도 샀어요. 두세 달 상간에. 근데 헬스케어 업종은 완전히 그냥 아무래도 이제 CFD CFD 이슈라든지 신용융자를 좀 뭐 관리하는 그 부분이 좀 더 영향도를 높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기민감 업종 요거는 이제 올라죠? 리오픈. 친환경 오늘 뭐 CS 윈드라든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OCI도 그렇고 굉장히 수급도 좋았고 강세였어요. 이제 금융. 그래서 요것들은 오늘 시장이 전체는 약세였지만 좋았잖아요. 플러스고 대부분의 이제 종목이. 근데 이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쨌든 다른 어떤 영향이 더 미쳤다, 더 컸다. 지금 이 4개 업종을 끌어올렸던 그런 이제 명분보다는 왜냐면 이쪽은 이제 어찌됐든 실적이 증가하는 건데 이 헬스케어 업종 자체는 실적도 이제 좀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이제 좋아질 걸로 보지만 그 CMO나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이 근데 더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수급적인 요인이라면 아까 이제 B2 규제 그 부분이 좀 더 컸던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이 그 섹터별로는 굉장히 차별화가 컸다. 아까 이제 메이저 수급이 원래부터 두세 달 동안 좋았던 그 대표 업종 4개는
플러스고, BBIG 업종은 마이너스였다. 그것도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많았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롯데케미칼도 2.3% 올랐고, 현대중업도 3% 올랐고, 뭐 그렇죠? 삼성화재도 1% 올랐고, 오늘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BTS가 미국에서 그 오프라인 콘서트를 이제 한다고 하죠. 11월과 12월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오프라인 콘서트를 연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이 내용이 이제 나오니까 오늘 이제 5%까지도 이제 급등했었고, 그 JYP 엔터라든지 SM 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들이 5.8% 이렇게 급등했죠. 그래서 리오픈 관련 주들은 오늘도 이제 굉장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은 흐름을 보였고, 아난디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많이 샀네요. 4.6%에서 오늘 대북 관련된 미사일 발사 소식이 나왔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북 경협 관련해서 좀 대장 성격을 최근에 보여줬던 뭐 신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 발사가 지금 남북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부분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건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의아스러운 거죠. 뭐 대장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일신석재 이런 것도 양봉으로 전환됐다는 거죠. 그래서 좀 특이한 어떤 현상인데, 결국은 명분 어떤 이유는 수급 뒤에 나오는 거니까, 수급이 이렇게 어쨌든 일반 개인 투자들은 던졌을 텐데 그 물량을 누군가는 받아내면서 양봉으로 전환시켰다는 것 자체는 뭔가 더 좋은 소식이 나오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건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수급에서 약간 좀 특이한 어떤 모습들이 나왔다. 그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강원랜드 이런 것들 보면 1.4% 상승했잖아요. 리오픈 관련해서는 좋았다는 거죠. 파라다이스도 1.1% 상승하면서 좋았죠. 하나투어도 시장보단 좋았잖아요. 0.3% 약세면. 그래서 리오픈 관련해서는 역시나 좋은 어떤 기조의 흐름을 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이제 유가와 가스가 올라가니까 역시나 이제 한국가스공사 14%였습니다. 14% 튀었고, 그리고 이제 OCI 같은 경우 태양광이잖아요. 7.5%. 이 유가 올라가니까 이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어떤 부각이 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보시면 100만 주 정도씩 이렇게 순매수했잖아요. 금액으로 치더라도 이제 400억대. 그래서 이렇게 또 4.4% 상승하는 그림을 보였고, CS 윈드도 오늘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순매수했죠. 금액으로 치더라도 63억 외국인이, 기관이 95억 해서 3.5% 상승 보이면서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한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시장의 수급이 주식시장을 빠져나가지는 않고요. 이 안에서 다른 쪽으로 계속 돌리거나 대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주식시장의 어떤 붕괴를 논하기보다는 시장 안에서의 섹터 로테이션,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조금 변화시켜야 된다. 시장의 어떤 흐름에 맞춰서. 그걸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다. 메리츠 금융, DB 손해보험 이런 것들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BNK 금융주주 이런 것도 4% 상승하면서 시장의 약세에도 이런 종목은 4%나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 보면 이제 더 확실하게 지금 시장의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1위입니다. 1370억, 하나솔루션 890억, LG화, KB금융, 크래프톤, S오일, 뭐 이제 경기민감 섹터 금융주, 친환경, 그대로 다 있죠. OCI, 신한지주, 하나금융, 일진머티리얼즈, 친환경으로 이제 묶을 수 있겠죠. 롯데케미칼, 화학주, DL, 이것도 이제 어떤 뭐 건설, 화학, 플랜트 있죠.
CS 윈드, 친환경이죠. 아난티가 여기 있네요. 오늘 외국인 기관들이 좀 많이 매수했죠. 대한항공도 여기 있죠. 그래서 금융주가 좀 평소보다 많이 보이죠. BNK 금융지주, 한화생명, 삼성생명, 기업은행, 현대해상. 그래서 안정적인 수급으로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2차전지든 뭐 BBI 쪽에서는 차익 실험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물량이 어느 정도 좀 바닥권에서 점진적으로 사이클이 도래할 걸로 예상되는 그런 대표 업종, 뭐 금융업종이라든지 경기 민감 업종으로 많이 좀 이동을 한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뭐 개별 성격이 좀 짙은 것 같고요. 2차전지도 있고 펄어비스, 엔터 쪽도 있고 개별 성격이라서 보다 더 이제 명확한 섹터 전략에 있어서는 코스피의 동시 순매수 종목을 보는 게 좀 명확할 것 같네요. 종목은 요 정도 체크해 보고요. 일단 요 내용부터 먼저 짚어볼게요. 지금 정부 이제 금감원 쪽에서도 B2 반대 매매가 지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는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리 가계 대출을 이제 계속 좀 옥죄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주식 쪽에서도 투자 쪽에서도 빚을 내 가지고 투자하는 거를 어느 정도 향후에 이제 큰 어떤 리스크가 발동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동을 좀 걸어야 된다는 인식을 하는 것 같고, 사실상 신용융자 규제 메시지다, 달라진 분위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각 증권사의 리스크 담당 임원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증권사의 신용융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증권사의 건전성에 부담이 되고 반대 매도 등으로 투자자 손실 및 시장 리스크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뭐 증권사도 좀 뭐 나중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반대 매매가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되면 투자자 피해가 이제 커지면서 그게 나중에 시장에 어떤 큰 리스크 발동했을 때 개인들의 어떤 큰 피해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방지하자. 조금 더 이제 안정성을 가해놓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신용융자 잔고 추이를 보니까 사실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작년 3월달에 6.6조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신용융자 잔고가. 근데 작년 말에 9조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올해 6월달에 23조. 지금 9월달 현 시점에서 한 25조. 와, 이게 몇 배입니까? 6, 4, 24, 4배 가까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금 신용융자 물량들이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좀 그래도 뭐 폭탄의 느낌이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국이 증권사의 신용융자 거래 한도에도 조만간 손을 댈 것으로 관측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어떤 이제 점검들을 좀 해나가면서 압박을 좀 하는 것 같네요. 어쨌든 뭐 이 증권사 딴에서도 뭔가 좀 조치들이 나올 것 같아요. 신용융자 한도를 좀 축소하거나 이제 연장을 조금 안 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물량을 줄이는 규제를 이제 간접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안정성을 좀 키울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또 긍정적인 포인트이긴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의 이제 물량이 그 BBIG 업종에서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쪽에 비트로 돼 있는 물량들이 어느 정도 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수급적으로 부담이고 증시에 조금 약세 요인이 좀 될 수가 있겠죠. 증권사 같은 경우는요, 자기 자본의 100% 이내에서 투자들에게 신용융자를 해줄 수 있습니다. 증권사 뭐 예를 들면 자기 자본이 5조다. 그러면 5조 정도를 신용융자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헝다 사태 터지면서 어쨌든 정부에서도 이거 대내적인 리스크 상황 점검을 해가지고 뭔가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 대비하자, 이러는 것 같고요. 어쨌든 증권사들은 신용융자 한도를 원래 100% 이내로 이제 가능한데
자기 자본의 70에서 80% 이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축소를 좀 이제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좀 고심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0월 달부터죠. 10월 1일부터 이제 CFD 증거금 40% 적용 결정을 하는 증권사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어쨌든 이 증거금을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이걸 이용하는 투자들에게는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최근에 이 CFD를 많이 사용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대표 종목들, BBI 대표 종목들, 대형주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푹푹 밀리는 게, 이유 없이 밀리는 게, 이런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청산이 되어지면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건 그냥 추측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 CFD 계좌가 10%만 갖고 있으면, 이제 1000만 원만 갖고 있으면 1억을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10배 레버리지를 쓸 수 있었던 상품인데, 40%로 이제 올리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 2.5배 정도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상품에 대한 메리트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확연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청산되는 과정에서 증시가 조금 출렁거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증거금이 올라간 만큼 증거금률이 주가 급락 시 반대 매매가 나올 확률이 줄어든다는 점에서는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지만, 사실 이 상품에 대한 매력도를 낮추는 거겠죠. 이 CFD 계좌가 예전에는 이 전문 투자자 요건에 맞는 사람들만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때는 뭐 금융투자 상품 잔액 기준이 5억 원 이렇게 됐는데, 이 기준을 많이 낮춰가지고 5천만 원 이상까지 됐어요. 그래서 요걸 이용하는 투자자가 굉장히 늘게 됐고, 증권사들도 이제 앞다퉈가지고 이 서비스를 많이 늘렸죠. 그래서 한 정당에서 국회의원이 이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달 4조 2천억까지 이 물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2018년 말에 7,400억이었는데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그래서 이 투자가 늘면서 시세 급변 시 손실 규모도 커질 수 있고, 시장이 교란될 위험성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당국이 결국 지난 7월 CFD 최저 증거금률을 신용융자처럼 40%로 설정하는 내용의 행정 지도를 예고를 했었죠. 이때 당시에 기사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실행되는 거고, 결국 이제 10월부터 이렇게 좀 적용된 부분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지금 관련 기업들의 종목들의 이제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FD 물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걸 그래프로 또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래서 4, 5조 정도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뭐 다 나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그 주요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런 물량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 오늘 약세를 좀 야기했던 요인이 이제 북한의 이 미사일 발사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남북 대화가 좀 재개되는 그런 분위기가 펼쳐진 것 같았는데, 사실 이 정치적인 거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투자에 뭐 접목해가지고, 최근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남북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다 해서 뭐 남북 경협주를 매수하는 전략 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예상을 해가지고 남북 경협주를 거래하는 전략은 상당히 좀 부담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 의견을 좀 밝혀드렸고, 어쨌든 좋은 분위기였다가 이런 발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간 상호 존중이 유지되면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등 남북 현안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담화를 내놓은 지 사흘 만이다.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이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남측에서 도발로 규정하는 것을 두고 이중 기준이라며 처리할 것을 요구했잖아요. 요 내용 체크드렸었는데, 이거 나만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짜 써본 건가?
그래서 뭐 정부 측에서는 유감이라고 좀 발표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또 이제 흘러갈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아까도 이제 시세 흐름을 좀 체크드렸지만 남북 경협 관련해서 이제 대장주 성격을 지닌 종목들의 수급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는 야, 이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좀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 일시적이라고 좀 생각이 때문에 이게 뭐 하락으로 가는 도화선이 될 거다, 하락 추세로 돌려지는 그런 악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거는 조금 너무 나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네, 하여튼 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 참 시장이 좀 색깔이 완전히 좀 다르죠. 양극화입니다. 안 좋은 섹터 종목은 계속 안 좋고, 좋아지고 있는 것들은 막 주구장창 이렇게 또 점진적으로 올라가든, 금융주나 뭐 경기 민감 섹터처럼 점진적으로 올라가든 막 뭐 어찌됐든 다른 어떤 양상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서 포트 전략을 짜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메이저들이 어떤 순매수하는 쪽의 대표 업종과 이제 기업들은, 종목들은 조금 시장보다는 좀 강한 어떤 확률상 높죠. 그래서 그걸 저는 선택해가지고 같이 가는 게, 메이저의 등에 올라타가지고 가는 게 가장 확실하면서 안전한 어떤 전략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주말에도 메이저 수급 순매수 종목 섹터 합주 이렇게 좀 말씀드린 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